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하고 박형주입니다. 백캠의 기적, 숭실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기적이 뭐예요? 미라클? 아니죠. 기출 적중 분석 영상입니다. 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자,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번 숭실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총평 준비했고요. 자, 백캠 엔제가 얼마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적중 100%라는 것을 선생님이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자, 고난도 문항 해설 강의도 선생님 준비했고요. 그리고 시험 디데이 30일 준비 전략. 진짜 이거는 꼭 하자라는 것으로 선생님이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짧고 굵게 선생님이 준비를 좀 했으니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자, 숭실고등학교 1학년 수학 총평입니다. 이번에 숭실고등학교 2학기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가장 큰 이슈랄까요? 그 이슈면 이슈일 수 있죠. 그 앞에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와 다르게 2학기 기말고사는 시험 문제 개수가 좀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한 20문제였는데 17개였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13개, 서술형 4개. 이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 사이에 어떤 흉흉한 소문이 있었냐면 시험 문제가 좀 어렵지 않을까? 17개인데 아니 20개 때가 아니라 17개면 분명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고, 또 이번 숭실고등학교 시험 범위를 고려해 봤을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 경우의 수, 순열조합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단원이 어디예요? 유물이라고요? 아니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순열조합을 제일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 하나라도 잘못 쓰면 끝!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경우의 수를 막 진짜 여러분들의 용어로 소위 조진다. 그래서 막 열심히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어땠어요? 난이도가 어땠냐면 유리무리함수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첫째 장과 둘째 장에 보시면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굉장히 고난도스럽게 나왔고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라는 것은 교과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따 선생님 얘기해 볼게요. 자, 상위권이 목표라면, 자, 이번 숭실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증명이 됐죠. 쌤이 늘 얘기하고 정말 늘상 강조하는 부분이 숭실고등학교에서 상위권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 땡땡땡땡을 해라. 4글자를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그게 뭐예요? 모의고사입니다. 자, 모의고사 기출학습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그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이따만한 거 막 두꺼운 거 사가지고 열심히 그냥 열심히만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만 풀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다? 오답 정리. 그래서 오답 정리를 막 여학생들 하듯이 막 예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답 정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하게 풀었던 게 없는지 또는 나는 확실하게 이 문제를 아는지 이런 것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내가 뭘 보완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간을 아까워하고 새로 문제를 그 시간에 더 많이 풀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건 큰 잘못된 생각이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모의고사 기출을 학습을 하신다면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한켠에서는 뭘 하셔야 돼요? 해설지를 볼 때 내 풀이와 해설지 풀이가 어떤 차이가 있고 나는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그리고 이 문제 조건을 내가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 이런 등등등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학습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답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백캠 엔제, 그 베이스캠프 엔제, 그 유명하더라고요. 네.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냐면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선생님이 이제 아무래도 SNS는 인스타그램밖에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인근 뭐 다른 학교 친구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백캠 엔제 선생님 풀어보고 싶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원 내생은 당연히 무료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원 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베이스캠프 엔제가 이만큼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베이스캠프 수학생님들은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캠프 엔제는 진짜 우리 수학 선생님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막 문제도 만들고 해설지도 만들고 진짜 열심히 작업하는 교재예요. 그만큼 퀄리티가 높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베이스캠프 엔제는 500문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시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문항수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백캠 엔제를 마스터한다? 그러면 어떤 학교의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만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일반 시중 문제집에서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모의고사 변형인데 그 접점 있잖아. 모의고사 변형과 그 다음에 내신 고난도 변형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 고난도 변형과 모의고사 고난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요. 숭실고등학교 객관식 7번에 있는 문제, 베이스캠프 N제 59번에 있죠. 이게 뭐냐면은 11개짜리, 11단짜리 계단이 있는데 한 단 또는 두 단을 계단에 올라가는 수, 똑같죠? 수지가 한 단 또는 두 단을 올라간다, 9단 올라가는 연습을 해드렸고 요 동일한 문제에 유사한 문제에 몇 개 더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대표로 수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ABCD 5개를 모두 사용해서 이렇게 나열하죠. 여러분 그림 똑같죠? 그림 똑같고요. 그리고 첫째 자리 A가 올 수 없고 셋째 자리 AC가 올 수 없고 다섯째 자리 A가 올 수 없다. 어때요? 백햄 N제가 조금 더 어렵죠? 하나, 둘, 둘 이렇게. 그래서 조건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백햄 N제를 완벽하게 학습했다면 이질감 없이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따가 해설 강의에서 만날 문제는 가장 핫했던 요 서술형 2번이었죠. 그 숭실고 친구들 아이들에 의하면 그 파파라치에 의하면 이 문제를 푼 아이들이 전교에서 2명, 3명밖에 없다고 해요. 진짠가? 너무 실망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 격자점 개수 세는 거, 무리함수에서의 격자점 개수 세는 것은 예전에 한 5년 전 모의고사 기출 고난도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였는데 당연히 백햄 N제에도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백햄 N제 이런 문제들이 2-3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사한 문제를 뽑아본다면 무리함수 2개 주고 그리고 격자점 개수 이렇게 세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연습을 했었다. 가장 어려운 유형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는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한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볼게요. 자, 루트 x와 2루트 x와 k 루트 x 세 가지 그래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그래프에 정사각형을 만드나 봐요. 정사각형 내부와 경계에 있는 점의 개수. 근데 그 점이 무슨 점이냐면 x, y 값이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 아무튼 두 대각선의 교점. 자,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림을 그려보자. 자, 두 대각선의 교점. 얘가 n, GN이래. 그리고 정사각형 한 변은 2n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2n이야. 그럼 한번 연습해보자. F4가 오라는 거예요. F4가 오라는 것은 F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요. 라지 F가 보이실까요? 여기 있다. 라지 F 여기 보이시죠? 자, F4라는 건 n이 4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n이 4일 때란 뜻이에요. n이 4라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얘가 4죠. n이 4야. 그리고 여기는 G4겠지. G4가 얼마냐면 여기다 4를 넣으면 얼마죠? 4죠.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은 4,4가 되고요. 자, n이 4인 관계로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8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자, 여기가 4라는 얘기거든, x값이. 근데 전체 8이야? 그럼 4, 4지.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 돼요. 자, 여기가 4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어떤 정사각형이냐면 요런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어떤 정사각형이냐면 0, 4, 8. 0, 4, 8 요런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런 정사각형에서 FGH가 어떻게 지나가야 우리는 몇 개, 점의 개수가 5개가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냥 점이 아니라 이 점들은 x, y 값이 모두 자연수인 점이에요. 자, 그러면 루트 x부터 한번 그려보죠. 자, 루트 x는 4일 때. 자, 루트 x 한번 해보자. 자, 0,0을 지나고요. 그죠? x가 4면 y는 2죠. 이렇게 x가 8이면 얼마예요? x가 8이면 루트 8인데 루트 8은 2점 얼마죠? 그러니까 2점 얼마가 요 정도 스쳐 지나가나요? 요렇게 지나가요. 이게 루트 x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루트 x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얘가 그 격자점, 그러니까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은 몇 개지? 라는 걸 살펴보신다면 여기가 아까 4,2였죠. 4,2였고요. 또 여기다가 x에다 1 넣으면 1인가요? 그래서 여기가 1, 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찾은 점은 1,1과 4,2입니다. 그죠? 다른 거 있나요? 없죠. 5, 6, 7, 8 다 넣었을 때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4. 그래서 x가 1과 4일 때만 나온다라는 점.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G, 2루트 x인데요. 이번에는 앞에 2루트 x예요.
자, 2루트 x 1 넣었을 때 얼마죠? 2죠. 그래서 1,2를 지납니다. 아까 여기가 4,2였죠? 같은 높이를 지나네요. 1,2. 그러면 1,2도 지나고 또 2일 때는 안 되죠. 3일 때? 안 되고 4일 때 되나요? 그죠? x가 4면 4죠. x가 4면 4예요. 그래서 4,4라는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되나요?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8일 때? 8일 때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이 몇 개냐면 하나, 두 개가 생겼어요. 이게 2루트 x입니다.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자, 검정색으로 쓴다면 2루트 x입니다. 그럼 여러분, x, y가 모두 자연수인 점은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 상태거든요. 자, 여기서 몇 개를 추가해야 5개 나와요? 하나 더 추가해야. 그러니까 여기서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이외에 이제 h를 여기다 탁 그릴 건데 이 h가 이렇게 탁 지나갈 때 이 h라는 k 루트 x라는 함수 위에 모두 자연수인 점 몇 개밖에 없어야 돼? 하나밖에 없어야지. 총 5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들어갈 점을 찾는 건데 아까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볼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x가 1이면 y가 얼마야? k죠. x가 2, 3 이런 무리수가 안 되고 4일 때 x가 4면 2k죠. 요런 게 이제 자연수인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k를 기준으로 한번 얘를 기준으로 찾아볼게요. 근데 요 k가 기존에 있는 점이랑 겹치면 안 되죠. 기존에 있는 점이 뭐냐면 x가 1일 때 y 값이 1이고 2인 거는 이제 나왔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밖에 안 되냐면 3, 4, 5, 6, 7, 8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1일 때 y값이. 그래서 이 높이가 8이니까 1,8도 가능하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다 되냐는 거예요. 이게 다 되냐. 근데 3일 때는요. 가장 작은 값이 만약에 3인데 k가 이렇게 3이면요. k가 3이면 이게 4,6이라는 점. 4,6이라는 새로운 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격자점 개수가 5개가 아니고 6개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3이 되면 2개의 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되려면 k가 4, 5, 6, 7, 8이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얼마예요? 4, 5, 6, 7, 8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시면 x가 1일 때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또 그렇죠. 또 봐봐요. 자, 3 안 되죠. 또 4도 되는지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k가 4라고 한번 해볼게요. k가 4라 그러면 1,4라는 점이 되고 4,8이 되니까 1, 4와 4, 8은 여기 없으면서 또 추가가 되니까 4도 안 되네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5, 6, 7, 8만 답이구나. 그러면 26이죠. k 값의 합은 26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난도 문제까지 풀어봤다. 자, 숭실고등학교 시험 D-Day 30일 전략 반드시 교과서 놓치면 안 되겠죠? 이번에 그 신사고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변형된 문제들이 이번에 최소 3개 정도는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분명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기출 4점짜리 학습은 정말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 훈련.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는 1분, 어려운 문제는 2분 30초 컷으로 풀 수 있도록 계속 부단히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이해하는 문제들 오답 정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시간 훈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 문제 풀 때마다 재고 푸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 그러니까 선생님은 주로 쉬는 시간에 수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쉬는 시간이 8분이다. 그럼 8분이면 쉬운 거 8개, 어려운 거 뭐 5개 이렇게 시간을 재고 풀었던 기억이 나요. 또는 여러분들이 30분 정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럼 30분 동안 15개에서 10개 정도를 풀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시간 훈련 하면서 내가 뭘 계산 실수하는지 왜냐하면 계산 실수도 집중력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냐면 취사 선택, 나는 이걸 선택해서 풀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의 문제들도 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다음 중간고사, 다음 기말고사 이런 내신에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선생님이 두 손 모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캠의 기적 숭실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 응원할게요.